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금리 인하가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단 한번 오늘까지 제가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전히 제 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금리 인하 이슈로 인한 지금 현재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죠. 자, 일단은 호황기 때 금리 인하와 불황기 때의 기축통화의 금리 인하의 방향이 틀립니다. 그죠? 이번에 금리 인하한 것은 바로 불황기 때 이거에 대한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는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전율이 올라가는 거죠.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정부가 쓰는 정책이에요. 대출 금리도 인하하고 금리를 내려서 대출을 용이하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시장에 돈이 풀리고 돈의 유동성이 올라갑니다. 회전율이 좋아지죠.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 이 대출에 대한 상환이 이슈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갑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자들은 좋은 현상이 되죠. 수입에는 불리해집니다. 경제 전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는 어때요? 수입을 해서 수출을 합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산업 구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원재료가 없어요. 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환율이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수입할 때 불리해요. 가공했으니까 가공 비용 붙여야겠죠. 마진 붙여야겠죠. 수출해야 되는데 또 유리해. 뭔가 이상해. 그죠? 기축통화 금리 인하가 0 수준이라는 것은 각 국가의 금리가 0 수준이 안 되는 이상 수출입의 비율을 맞추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미국 현재 상황이 금리가 0이라고 해봐요. 미국과 교역을 하는 나라들도 같이 금리가 0이 되지 않는 이상 수출입에 대한 비율을 맞추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수입은 줄어들고 수출만 늘어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하려면 수입을 해야 돼.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게 안 맞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상한 상황이 되면서 이 아구가 안 맞아버리는 상황이 우리나라 현 시장이 도래해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주식은 미친 듯이 빠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래요? 우리나라 구조의 산업 구조의 80%가 이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80%가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의미에서 또 다른 한쪽 면을 보면은 환율 초강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축통화의 금리 인하는요, 사실상 원화의 금리 인하가 동반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원화의 금리 인하는 물가 상승을 가져옵니다. 자, 이러한 상승은 실업률의 상승과 더불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죠. 즉 뭐예요? 원화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람들은 달러를 모으게 됩니다. 자, 기축통화국은 이러한 영향을 조금 덜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달러의 가치가 오르면 시장에 푼 달러의 역할을 충실히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자, 미국이 금리 인하한 이유가 뭐예요? 경기 부양에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나 타 국가의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이상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요. 국내에서도 달러를 사 모으는 현상이 벌어지면 미국이 금리 인하한 것은 뻘짓이 됩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사고 있어. 중국도 달러를 사고 있어. 왜 각국에서 다 달러를 사고 있어요. 금리 안 내리고. 이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떠한 영향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각 국가의 금리가 인하한다는 것은 또 자국의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의미도 받아들일 수 있어서 달러를 가지려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초강세 환율 상승이 가져온다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솔직히 반반인 확률이겠죠. 그죠? 결국에는 뭐 투기나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자, 이대로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달러를 가진 사람들이 불안하겠지만, 그죠? 근데 경기가 죽게 되면 달러를 가진 사람들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좀 양분화를 좀 제가 시켜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달러를 사모으게 되고, 달러를 사모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경기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내 돈의 가치가 성공을 했느냐 안 되느냐 이걸로 나눠질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경기가 폭망하면 달러 가진 사람과 부동산 가진 사람은 이기고요. 살아나면 달러를 가진 사람이 약간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이제 중국은 근데 폭망한다고 봐야 돼요. 기업이나 금융 입장에서 달러가 회수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고위직들의 위안화가 국가가 폭망하면 위안화의 가치는 종이 조각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달러를 비축하려고 할 겁니다. 고위직들은 돈이 많은 애들 대출을 상환하는 금액이 달러인데
그 달러의 회전이 잘 되지 않고 식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시점이 되게 되면은 중국 내 생산도 감소하고 개폭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조금 위험해. 그죠? 이 정책이 중국을 죽이기 위한 정책 같기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파월 의장이나 트럼프의 생각을 제가 읽을 수는 없지만 살짝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중국을 타겟으로 한 어떠한 그 움직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과 자체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달러 초강세라는 것은 또 반면에 미국 업체가 타 국가의 기업을 인수하기 좋은 시점이라는 것도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화웨이를 또 인수하려고 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원유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원유 자체가 낮아진다고 하면은 수출입에 굉장히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다른 것들이 정상일 때. 그죠? 왜냐면 배로 움직이잖아. 원유값이 낮아지면 운송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운송비가 낮아지면 그만큼 더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부동산은 어떨까?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상 금리 인하는 한번 만약에 우리나라 금리가 내려간다? 앞으로 최소 2, 3년은 금리 올라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은 넘쳐나는데 장기 불황에 빠집니다. 돈은 넘쳐나는데 장기 불황으로 가요. 2, 3년, 최소 2, 3년은.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입지가 좋은 신축만 가격이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부동산에서. 아셨죠? 뭐 일단은 우리나라 금리가 내려간다는 가정하에. 자, 그렇게 된다면은 코인 시장 역시나 비슷한 움직임에 밟을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은 코인 시장 엄매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죠? 요즘 시장을 보니까 주식 시장을 그대로 따라가요. 왜냐면 요즘 그 주식하는 사람들이 코인도 하나 봐. 그죠? 자, 이 코인 시장이 떨어지는 가장 주된 원인이 뭘까요? 바로 사기 사건입니다. 자, 제가 지금 유튜브에다가 이것저것 사기 사건들을 좀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자, 사기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걔들이 갖고 있는 거를 싹 다 매도를 하죠. 자, 그러면서 매도 물량 터져나가면서 출렁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일단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전망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살아나느냐, 경기 부양책이 제대로 작용을 하느냐, 달러들을 많이 사 모으느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을 죽이거나 살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계속 분석은 제가 또 계속 하겠지만 달러를 모으는 속도라던가 아니면은 뭐 중국에 대한 어떠한 그 경제 보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보면서 분석은 계속 해 나가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